안녕하세요. 자, 이전 강의에서 전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면적이 넓은 나라, 그 다음에 경제 규모가 큰 나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나라들, 대륙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내용이 세계 지리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또 다른 말로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계 지리를 굳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다 이 정도 나라들 이름 정도는 들어보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면적이 넓은 나라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보기에 앞서 비교를 할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비교는 우리가 익숙한 것이랑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를 봤더니 면적이 대략 2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22만 제곱킬로미터. 그 다음에 북한 빼고 남한만 놓고 보면 대략 10만 제곱킬로미터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단위가 나라마다 좀 쓰는 게 달라서 단위를 일치시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을 보고서 대략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넓느냐, 좁으면 얼마나 좁냐, 그런 걸 비교해보면 좋을 거예요. 자, 세계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나라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1번 러시아죠. 러시아. 자, 면적을 봤더니 대략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남한, 대한민국에 비해서 대략 170배쯤 넓네요. 170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자, 다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는 캐나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미국이고 네 번째는 중국인데, 자, 지도에서 보듯이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중국은 면적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냥 대략 세 나라가 우리 남한에 비해서 100배쯤 넓다. 100배쯤 넓다. 어마어마하게 큰 건 변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브라질이에요. 자, 면적은 남한의 대략 85배쯤이고요. 자, 여섯 번째로 넓은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자, 남한에 비해서 77배쯤 넓네요. 면적은 77배인데 인구는 남한의 절반 정도다. 자, 그럼 인구 밀도가 대략 우리 남한에 비해서 150분의 1 정도가 되겠죠. 땅은 넓고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런 나라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가 여기 인도예요. 자, 인도의 면적을 봤더니 남한에 비해서 대략 33배쯤 넓은데 좀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중국이랑 인구가 비슷했었죠. 14억, 13억 하면 같다고 봐도 돼요. 인구 통계도 정확하게 낼 수 없는 나라다 보니까. 자, 14억, 13억 인구가 거의 같은데 면적은 대한민국의 33배, 대한민국의 거의 100배. 면적이 3배쯤 차이가 나죠. 인구는 같은데. 자, 그래서 인도가 중국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많이 높아요.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면 좀 이렇게 어디 가서 잘난치할 수 있는. 자, 전 세계에서 먼지 같은 거 말고요. 사막 같은 데서는 먼지가 많이 나니까 그런 먼지 말고 대기 오염이 제일 심한 지역이 어디일까? 자, 물론 중국 맨날 이렇게 먼지가 넘어오잖아요. 미세먼지도 넘어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오염물질도 넘어오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자, 인도는 훨씬 중국보다 좁은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대기 오염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심한 나라가 여기 인도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인도 여행을 갈 친구들은 꼭 마스크를 여러 장 챙겨가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도 다음으로 면적이 넓은 나라는 8번 남아메리카에서 브라질에 이어서 면적이 여기서는 두 번째로 넓은 나라죠. 아르헨티나. 그 다음 9번째로 넓은 나라는 아시아의 가운데쯤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호수를 공부할 때 카스피의 아라레 공부했었죠.
그 두 수를 끼고 있는 카자흐스탄 이름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번째로 넓은 나라는 10번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예요. 알제리. 자, 그래서 면적이 넓은 이 10개 나라는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바탕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씩 이렇게 넓혀가면 돼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사이에 보면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우루과이예요. 큰 것부터 먼저 외운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살을 붙이면 된다. 네, 됐죠? 그러니까 면적 순서대로 10개 나라 잠깐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이어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페이지를 넘겨보면 세계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GDP는 이 글자 그대로 국내 총생산을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GDP뿐만 아니라 1인당 GDP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얘는 많이 다른 거 알고 있죠. 자, 국가 GDP는 그냥 그 나라 총 경제 규모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인당 GDP는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 한 명 한 명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GDP가 크다. 그럼 그 나라가 인구가 많으면 대체로 GDP는 크게 잡힐 수 있겠죠. 하지만 1인당 GDP는 선진국이 높게 잡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낮으면 저개발 국가나 개발수상국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1인당 GDP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가난한 나라죠. 하지만 국가 총 GDP는 인구가 무려 13억 명이나 되다 보니까 국가의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요. 자, 아무튼 국가 총 GDP하고 1인당 GDP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국가 총 GDP 탑 10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1번 미국이에요. 자, 인구 규모는 중국보다 많이 적긴 하지만 1인당 GDP 경제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국가 총 규모는 중국보다도 더 앞서더라. 그 다음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나라는 중국이죠. 자, 중국은 1인당 GDP만 따지면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예요. 하지만 인구가 무려 28배. 경제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 자, 우리는 일본이랑 가까이 있기도 하고 우리와 일본 사이는 역사적으로 좀 묘한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마냥 무시하기에는 일본의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일본하고 역사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사과 받을 거 있으면 사과 받고 물론 사과를 받는 것보다 일본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일본하고도 어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나 아니면 이웃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군사적으로나 평화적으로나 어쨌든 잘 지내면 좋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독일. 자, 우리가 유럽에는 선진국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또 영국, 프랑스, 독일이 있죠. 근데 이 가운데 현재 유럽에서, 정확히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발언권이 큰 나라가 독일이에요. 자, 이유는 단순해요. 자, 세 나라는 1인당 GDP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인구 규모가 독일이 제일 크죠. 자, 독일 인구가 얼마나 그랬었죠? 약 8천만 명 조금 넘더라. 자, 그래서 독일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독일 다음으로 영국, 그 다음에 인도인데, 인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인당 GDP는 얼마 안 되지만 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세계 6위다. 경제 규모에 있어서. 그 다음 7위 국가가 프랑스고요. 그 다음 8위는 브라질. 인구가 2억 명이나 되다 보니까 경제 규모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9위 국가는 이탈리아. 그 다음 10위가 캐나다. 자, 캐나다는 인구가 약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자,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조금 적지만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앞서는 거죠. 자, 물론 인구 자체가 많아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도 있지만 선진국이기 때문에 국가 총 GDP가 높은 나라들도 있어요. 어쨌든 경제 규모가 크다. 주변에 또는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열 나라들도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조금 있다가 이제 무역액을 한번 살펴볼게요. 무역액. 이제 무역액은 앞에서 살펴봤던 경제 규모, 국가 총 GDP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경제 규모가 크다, 다른 나라랑 교류할 가능성도 많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를 주로 물어보는데 사실 무역보다는 경제 규모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한 10개 국가 정도는 그냥 나라 이름도 익힐 겸 해가지고 그냥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전 세계에서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 전 세계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물건도 많이 생산하고 거의 전 세계 국가하고 무역을 많이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 자, 미국은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하고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경제 규모는 세계 1등이지만 무역 양은 중국에 밀려서 지금 2등이죠. 큰 의미는 없지만요. 그 다음 세계에서 무역을 세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는 독일. 자, 아까 경제 규모는 일본이 3위였었죠. 근데 독일이 무역 규모가 더 큰 이유는 자, 독일과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본은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동남아시아 국가하고는 좀 가깝지만 이런 유럽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역 규모를 따지면 독일이 3등이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이 4등, 5등이 프랑스, 6등이 영국. 자, 7등은 어디일까요? 7등은? 자, 7등은 여기 홍콩이에요. 홍콩. 자, 홍콩을 이제 중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일국과 양체제라 그래서 여기는 공산주의고 여기는 과거에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다가 중국에 반환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나라로 이렇게 합쳐지면 홍콩 사람들이 되게 반대가 심할 것 같으니까 국가도 지금 현재 나눠져 있고요. 쉽게 말하면 아시안 게임 같은 것도 홍콩이 따로 이렇게 참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역이나 그런 것도 따로 통계를 잡는 편이에요. 자, 아무튼 거의 중국이 되었지만 엄연히 현재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홍콩이 따로 통계를 잡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그 다음 9번째가 자, 이것만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자, 네덜란드에는 되게 커다란 항구가 있어서 유럽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다른 전 세계로 이렇게 나아갈 때, 다른 세계와 이제 무역을 할 때, 여기 네덜란드를 많이 이용한다 그래요. 그 다음 10위 국가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인구가 많거나 면적이 넓거나 경제 규모가 크거나 이제 알아야 되는 주요 국가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각 대륙별도 중요한 국가들 중심으로 또는 알면 좋은 국가들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그냥 대략 어느 대륙의 어디쯤에 있다. 뭐 거기도 좀 부담스러우면 어느 대륙에 그냥 속해 있다. 그냥 한 번 정도만 빠르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유럽은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됐고, 그 다음 유럽 사람들이 뭐 아메리카를 건너갔고, 그 다음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 지배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뭐 나라가 되게 많고 조그만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다른 대륙에 비해서 조금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나라들에서 이제 알아두면 혹시 세계사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든지 뭐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번호별로 살펴볼게요. 1번 나라는 아이슬란드. 그 다음 2번 나라는 아일랜드예요. 그 다음 3번 나라가 우리가 보통 영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국은 정확히는 이게 영국이에요. 자, 여기 브리티시 섬에 이 세 나라가 모여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북아일랜드가 또 하나 더 있어가지고 4개의 나라가 모여있는 게 영국이죠. 아마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나라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대서양 쪽에 길게 뻗어 있는 노르웨이. 그 다음 5번째 나라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이렇게 내륙 쪽, 내륙이라기보다는 약간 동쪽에 있는 얘가 스웨덴. 자, 그 다음에 6번 나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자이부터? 예, 핀란드죠. 자, 그 다음에 7번 나라는 자, 보통은 이렇게 유럽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이쪽이 서유럽, 이쪽이 동유럽인데 7번은 동유럽에 있는 대표 국가예요. 상대적으로 서부 유럽보다는 약간 못 산다기보다는 약간 낙후되어 있는. 그래서 7번 나라는 폴란드. 그 다음 8번 나라는 앞에서 여러 번 했죠. 8번 나라 여러 번 했는데 유럽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큰 독일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나라가 아까 전 세계 무역량 탑 10 안에 드는 네덜란드예요. 그 다음 10번은 여기도 이제 면적이 꽤 좁은 나라인데 큰 나라는 아니죠. 하지만 얘가 또 은근히 중요해서 이름 정도는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가 벨기에예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언어 때문에 갈등이 있는 국가, 그 다음 유럽 연합에 본부가 있는 국가,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프랑스, 그 다음 12번이 스페인. 자, 스페인 또는 에스파냐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에스파냐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요. 뭐 왜 그런지는 세계사 시간에 아마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 13번은 포르투갈. 그리고 이렇게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있는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죠. 자, 그 다음에 14번은 독일과 프랑스와 그 밑에 있는, 자, 17번 나라는 이탈리아죠. 자, 그래서 세 개의 큰 나라 사이에 있는 스위스예요. 자, 스위스 하면 뭐가 유명하죠? 뭐 시계도 유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치즈도 유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 높은 산맥도 유명하죠. 스위스. 그 다음 15번은 오스트리아예요.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오스트리아하고 아마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다른 나라죠. 자, 오스트레일리아 말고 오스트리아. 자, 오스트리아는 스위스랑 붙어있는 뭐 이제 상대적으로 큰 나라는 아니지만 자주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모차르트가 태어난 나라예요. 그래서 뭐 클래식 음악과 관련해가지고 자주 물어봤으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은 아까 했으니까 이탈리아 이렇게 장화처럼 생긴 남독으로 길게 뻗어 있는 나라죠. 그 다음 16번 국가는 위치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요. 지중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바다 흑해 북쪽에 있는 나라죠. 자, 그래서 얘는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미녀가 많기로 이렇게 소문난 나라인데 뭐 가본 적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18번 나라는 발칸 반도 끝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 터키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나라예요. 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나라. 자, 여기가 그리스. 자, 그래서 유럽에 있는 주요 국가들을 빠르게 살펴봤는데 자, 이름만 다시 한번 빠르게 말해볼게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여기는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그 다음에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스위스,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그 다음 그리스까지. 나중에 완전히 다 까먹기 전에 최대한 좀 빨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을 좀 해주세요. 자, 유럽 이렇게 18개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국가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근데 우리가 아시아는 워낙 규모가 넓이가 넓다 보니까 아시아를 여러 개로 구분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아시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동아시아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와 그 주변을 말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파란색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 아시아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남부아시아라고 불러요. 뭐 구체적으로는 인도와 그 주변 나라를 말하거든요. 뭐 언어도 비슷할 것이고 뭐 문화도 비슷해가지고 인도와 그 주변을 남부아시아라고 한다. 그 다음 동아시아하고 남부아시아하고 그 사이에 있는 여기를 동남아시아라고 하죠. 동남아시아. 자, 그래서 각 나라들을 이제 외울 때는 뭐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동부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세 개를 따로따로 외운 다음에 나중에 복습할 때 한꺼번에 쭉 하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자, 이제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들, 동부아시아 국가들이에요. 대한민국 다 알고 있죠? 그 다음 중국 역시 알고 있죠? 그 다음 여기는 중화민국, 뭐 대만이라고도 하고 타이완 섬에 있으니까 타이완이라고도 하는데 뭐 여기는 중화민국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 여기는 좀 잘렸지만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몽골이 있죠. 몽골. 자, 우리가 동부아시아는 이렇게 5나라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남부아시아 볼게요. 자, 남부아시아는 자, 인도와 그 주변 국가들인데 니은이 인도예요. 인도. 자, 우리가 앞에서 인도의 북서쪽에는 인더스강이 있고 인도의 북동쪽에는 갱지스강이 흐른다 그랬었죠. 자, 인도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물어보니까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기억 이 나라는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방글라데시. 앞에서 인구할 때 한번 나왔었죠. 인구가 2억 명 가까이 되는 인구 대국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인도 밑에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긴 섬에 있는 이 나라가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 혹시 이 스리랑카가 있는 이 섬을 아는 사람 있을까? 자, 이 섬 이름이 뭐냐면요. 실론이에요. 실론.
그리고 옛날에 이 스리랑카 나라 이름도 원래는 실론이었었어요. 나라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자, 실론 생각나는 거 있죠? 차잖아요, 차. 마시는. 자, 그래서 여기 스리랑카가 차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인도 북쪽으로는 자, 인도와 중국 사이에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있죠. 자,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인구가 조금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자, 동서로 굉장히 긴 나라 이 디귿이 네팔이고요. 네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있는 이 나라는 부탄이에요. 부탄. 자, 그래서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여기까지가 남부아시아에 포함된다. 자, 이제 다음으로 동남아시아를 살펴볼 건데, 자, 여기는 나라들이 좀 많죠. 그 다음에 섬도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단번에 외워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완전히 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특징이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점점 살을 붙여나가는 방법으로 익혀라. 자, 이제 우리는 그냥 번호들을 살펴볼게요. 1번 국가는 미얀마예요. 미얀마. 그 다음에 2번 국가는 타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태국이라 그랬었어요. 태국, 타이, 요즘도 막 섞어 쓰는 개념이 있는데 타이. 그 다음 3번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 4번 나라는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데 이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자,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죠.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해가지고 베트남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는 건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베트남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나라는 필리핀이에요. 앞에서 이제 섬을 이야기할 때 일본, 타이완, 필리핀 섬 모양이 완전히 다르다고 한번 눈여겨보라고 했었죠. 필리핀. 다음 6번 나라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뻗어나와 있는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말레이시아. 자,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여기만 이렇게 딱 영토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 큰 섬이 보르네오 섬인데 거기에도 이렇게 말레이시아 영토가 있어요. 이렇게가 말레이시아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여기를 말레이시아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 여기 7번은 거의 점으로 찍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싱가포르. 아시아에서 잘 사는 대표적인 도시 국가죠. 싱가포르. 그 다음 8번은 여기에 있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브루나이라고 불러요. 브루나이. 그런데 여기 나라는 이제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가 세계에서 부자를 뽑으라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 있는 유명한 CEO들도 뽑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들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브루나이에 이렇게 왕족들도 굉장한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9번 나라는 정말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6천만 명 정도 있었죠. 그 다음에 10번은 이게 따로 표시를 안 하면 인도네시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 10번은 동티모르예요. 동티모르.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참고할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자, 나중에 가면 여기가 이제 종교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불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이렇게 여러 종교를 믿고 있는데 자, 필리핀이 크리스트교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동티모르도 크리스트교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분명히 이 동티모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와 그 주변 국가들 나라 이름 정도만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중앙아시아하고 서남아시아 지역을 살펴볼게요. 자, 중앙아시아는 말 그대로 아시아 대륙의 중앙 가운데 부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유성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겠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은 대체로 사막이 많고 건조 기후 지역이라서 사람이 살기에 그닥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내륙으로 이렇게 내륙이다 보니까 바다로 진출하기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교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여기는 되게 낯설 거예요. 그냥 이름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자, 먼저 A 국가는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세계에서 면적이 9번째로 넓은 나라. 카자흐스탄이었죠. 카자흐스탄. 자, 그 다음에 B 국가는 여기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인데 여기 뒤에 보면 스탄으로 끝나거든요. 뭐 공통점이에요. 여기 지역 언어로 그냥 땅이라는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땅, 국가. 그 다음 C는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D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자, 여기 봤더니 인도인 줄 알아보겠어요? 인도, 여기에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 그래서 이렇게 경계로 여기는 남부아시아, 이쪽은 중앙아시아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원래는 이제 중동보다는 서남아시아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이 나라들을 경계로 이 부분을 서남아시아라고 한다. 서남아시아라고 한다. 자, 여기도 그냥 이렇게 정말 중요한 몇몇 나라들은 알아야 되겠지만 그냥 전체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뭐 건조 기후 지역이다,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다, 그 정도만 지금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국가는 좀 잘리긴 했지만 카스피해, 아라레, 흑해, 지중해, 홍해, 그럼 여기는 인도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유럽이랑 가까이 있는 터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국가는 여러분들 이름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최근에 난민 문제로 이게 굉장히 슬픈 그런 사진 본 적 있죠. 어디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출발한 난민 가운데 꼬맹이가 해안가에 이렇게 모래사장에 이렇게 죽어가지고 엎드려 있는 사진. 그 난민이 발생한 곳이 바로 여기 시리아죠. IS로 이렇게 시끌시끌했던데 시리아 워낙 유명한 나라니까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여기 3번 나라는 앞에서 역시 한번 했었어요. 애국, 이집트, 홍해를 지나서 도착한 땅, 유대인들이 도착한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5번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가는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라크. 그 다음 6번은 크기가 굉장히 작지만 서도가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예요. 쿠웨이트. 그 다음 7번은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에 동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되게 조그마한 나라인데 얘는 꼭 알아주셔야 돼요. 천연가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올해가 2020년이니까 다음 월드컵이 열리는 나라예요. 월드컵. 자, 월드컵이 다음에 어디서 열리죠? 그쵸? 도하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리는데 도시가 아니죠? 카타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열려요. 카타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8번 나라는 나라 이름보다 여기에 있는 어떤 도시가 더 유명해요.
두바이. 자, 두바이가 있는 나라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9번 국가는 우리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면적이 넓죠. 그리고 이제 인구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많은데 여기가 이란이에요. 이란. 자, 그래서 서남아시아하고 우리가 이제 중앙아시아는 이 정도 국가 이름을 좀 알아두세요. 여기도 빠르게 한번 이름 살펴볼까요? 자, A 국가가 카자흐스탄, B 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 C는 우즈베키스탄, D는 아프가니스탄. 1번은 터키, 2번은 시리아, 3번은 이스라엘, 그 다음 4번은 사우디아라비아, 5번은 이라크, 그 다음에 6번 어디 갔지? 6번은 쿠웨이트, 7번은 카타르, 8번은 아랍에미리트, 9번은 이란, 자, 10번 안 했네요. 자, 10번은 이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부르는데, 아제르바이잔. 자, 카스피해 옆에 있는 나라인데, 자, 이름을 뭐 외우면 좋지만, 여기는 이제 석유가 좀 많이 나와서, 왜 내가 이걸 표시했을까? 뭐 지우셔도 좋고요. 뭐 써놨으니까, 아제르바이잔, 뭐 기억해 두셔도 좋고요. 이렇게가 서남아시아하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한 번에 절대 못 외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해준 세계 나라 이름, 지명 이름 이렇게 맞추는 그 퀴즈 앱이 있잖아요. 그걸 적극 활용해가지고 심심풀이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라 이름들을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자, 아프리카 국가들, 생각보다 많네요. 자,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번호가 몇 번까지 있니? 18번까지 있네요. 자, 굉장히 많은데, 일단 다 나라 이름 정도를 부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나라들 찍어줄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1번 나라는 모로코예요. 모로코. 자, 여기 아프리카 북쪽에 사하라 사막 있는 거 알고 있죠? 여기 모로코까지 사막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후 시간에 배우겠지만 지중해 주변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 모로코 쪽에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모로코 사막이 있고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당연히 이슬람교를 믿는다. 그거 좀 알아두세요. 사실 이게 학생들이 눈여겨볼 만한 나라는 원래는 아니었는데 몇 년 전 수능에서 이 나라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정답률이 진짜 처참했었어요.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다시 물어볼 것 같진 않지만 그 트라우마가 좀 남아가지고 모로코 기억 좀 해주세요. 2번 나라는 앞에서 한번 했었죠. 세계에서 면적이 10번째로 넓은 나라 알제리. 그 다음 3번 나라는 리비아. 그 다음 4번 나라는 이집트. 그 다음 5번 나라하고 6번 나라는 같이 알아두세요. 원래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북쪽하고 남쪽하고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 다음에 자원이 분포하는 것도 달라가지고 두 나라가 내전을 겪은 다음에 분리독립했어요. 원래는 수단이었으나 수단과 남수단으로 나뉘어졌다. 수단, 남수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7번은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자, 설명할 게 참 많은 나라라서 나중에 뒷부분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 여기 8번 나라는 여기를 이렇게 봤더니 뭐 코뿔소의 뿔을 닮았다고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아프리카의 뿔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아프리카의 뿔. 거기에 있는 나라 소말리아 하면 해적이 생각나죠? 가난한 나라고요. 지금도 내전 중이고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10번은 역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에서 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 촬영 무대가 되는 국가들이에요. 뭐 사자, 얼룩말, 뭐 기린, 뭐 그런 동물들. 자, 그래서
9번 나라가 케냐, 10번 나라가 탄자니아예요. 케냐, 탄자니아. 아마 케냐 이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 11번 나라는 앞서 한번 했었죠. 세계에서 큰 섬들 다룰 때 마다가스카르였죠. 나라 이름도 마다가스카르예요. 쉽죠? 그 다음 12번은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남쪽에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마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 13번 나라는 얘가 나미비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나미비아. 자, 여기는 나라 이름보다는 나중에 이렇게 흐르는 차가운 바닷물 때문에 한류 때문에 여기에 사막이 형성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나와요. 나미비아 기억해 두시고요. 자, 14번은 앙골라인데 중요한 나라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15번은 차드. 자, 차드라는 나라를 굳이 표시한 이유가 앞에서 사막화 때문에 호수가 거의 사라져버린 여기쯤에 아랄해가 있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이 차드에는 차드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거기도 사막화 때문에 호수가 거의 사라져버렸거든요. 아무튼 차드라는 나라도 그냥 이름 정도만 어렴풋이 남겨주세요. 16번 앞에서 했었죠. 16번 나이지리아. 그 다음 17번은 나라 이름보다는 아프리카의 서쪽에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자, 어쨌든 17번 나라는 가나 뭘 유명하죠? 초콜릿. 자, 가나는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생산량이 많은 국가예요. 그 다음 18번은 코트디부아르인데 자, 얘도 나라 이름을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가나랑 성격이 똑같아요.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데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를 많이 생산한다. 그래서 카카오 하면 코트디부아르, 가나, 아프리카 서부 지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라가 너무 많죠?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나라를 체크 좀 할게요. 자, 이집트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에티오피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수단과 남수단 얘도 자주 들어보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케냐, 탄자니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소말리아는 다 알고 있겠죠. 아프리카의 뿔 독특하게 생겼으니까. 그 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지금은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세계지리 각 부분을 공부할 때 천천히 살을 붙여나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아프리카 국가들 이야기했어요. 아프리카 국가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힘내서 뒷부분까지 가져볼게요. 자, 앵글로 아메리카는 멕시코와 미국을 경계로 리오 그란데 강을 경계로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구분을 했었죠. 자, 앵글로 아메리카는 조그마한 나라들 더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캐나다, 미국 끝. 자, 참고로 미국은 알래스카도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와이죠. 하와이도 미국이죠. 얘는 너무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있는데 얘는 좀 숫자가 많죠.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낯선 국가들이 많아가지고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일단 큰 나라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라들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살을 좀 붙이시면 돼요. 자, 이야기 계속 할게요. 자, 여기 잘렸지만 미국 아래쪽에 있는 나라 멕시코. 인구 규모가 일본이랑 비슷하다. 1억 2천만 명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카리브 해였는데, 자, 여기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봤고 또 알아야 되는 나라는 이렇게 한 2개 정도 돼요. 자, 여기 이 나라는 미국 바로 밑에 있는데 쿠바. 그 다음 여기 3번 나라는 자메이카예요. 그 다음
4번 나라는 앞에서 여러 번 했었죠.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경계, 땅덩어리가 되게 좁은 곳, 지협, 여기에 있는 운하, 파나마 운하, 파나마 지협, 여기 국가 이름이 파나마예요. 파나마.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세계에서 5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 그 다음에 인구도 5번째로 많은 나라, 브라질이죠. 브라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도 앞에서 했었죠. 굉장히 큰 나라고 여러분 알고 있는 나라죠. 그 다음 아르헨티나 동쪽으로, 서쪽으로 태평양에 이렇게 접해 있고 남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 칠레죠. 칠레.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끼어 있는 우루과이. 자,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지구 반대편, 여기도 어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편인 곳. 자, 그곳이 어디냐면 대략 여기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멀리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우루과이 또는 아르헨티나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냥 우루과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지구 반대편. 자, 그 다음에 5번 나라는 최근 한 1, 2년 전까지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베네수엘라예요. 석유는 굉장히 많은데 가난한 나라. 자, 그 다음에 6번은 콜롬비아하고 뭐가 유명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마 딱 하나 있을 텐데. 그렇죠. 커피, 콜롬비아. 그 다음에 7번 나라는 에콰도르예요. 에콰도르. 자, 여기에는 에스파냐어로, 과거에 에스파냐가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에스파냐어로 적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에콰도르를 적도가 지나가요. 에콰도르. 그 다음 여기 8번 나라는 페루. 그 다음 여기 10번 나라는 볼리비아. 페루, 볼리비아 보통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11번 나라가 파라과이예요. 파라과이. 자, 그래서 여기 나라들이 좀 낯설긴 할 테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나마 많이 나왔으니까 이 나라들을 먼저 익히고 이렇게 살을 붙여나가면서 익히도록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딱 문제 나왔습니다. 딱 문제. 마지막 대륙. 자, 어디냐면 오세아니아. 자, 오세아니아는 대륙 중에는 제일 작죠. 그리고 대부분 사막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살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태평양에 있는 섬이라서 이렇게 나라도 많진 않고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2번 나라는 뉴질랜드.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나라랑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질랜드하고 좀 붙어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와 일본보다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질랜드는 진짜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엄청. 그래서 같이 묻기보다는 꽤 멀리 떨어진 나라다. 그렇게 기억해 두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나라는 시험에서 다루진 않지만 크니까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나라예요. 파푸아 뉴기니. 자, 이 섬이 파푸아 뉴기니 섬인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은 인도네시아, 여기만 파푸아 뉴기니예요. 자, 그 외에 여기에 굉장히 수많은 조그마한 섬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나라 이름을 외우기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조그마한 섬나라들이 되게 많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자, 어쩌면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나라들을 한 번에 외울 수는 없어요. 한 번에 외울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외우면 까먹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나라 이름과 이렇게 위치를 이제 기억할 때는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먼저 익히고 거기에 살을 좀 붙여나가라.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이제 세계 지리를 공부할 때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다 알까? 그걸 다 외워야 되나? 난 그거 자신 없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세계 지리 시간에 나오는 나라가 의외로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이 위치가 완전히 다르고요. 크기와 모양도 완전히 달라요. 자, 무슨 소리냐면 한국 지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고민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지리 뭐 시나 군을 보면 크기들이 대체로 비슷하거든요. 행정구역 면적을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행정구역 위치와 이름을 기억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 자, 세계지리에서는 자, 뉴질랜드 너무 쉽게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당연히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 없겠죠. 자, 몇몇 헷갈리는 나라들이 뭐 있긴 하지만 브라질하고 여기에 있는 에콰도르하고는 크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리고 얘는 대서양에 붙어있고 얘는 태평양 쪽이고. 그래서 막상 공부를 해보면 뭐 외워보면 세계 지리에 나오는 나라를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힘을 내서 한번 외워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세계 지리를 공부할 때 이제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국가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